안녕하세요.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치 외교 현안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워싱턴입니다. 저는 신성호입니다. 아, 앞으로 워싱턴 소식을 현지에서 전해드릴 김현호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호 부소장님은 지난 20여 년 동안 워싱턴에서 먼저 국제정치학도 전공하시고 그 이후에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기자로 오랫동안 현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학센터의 부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 부소장님은 워싱턴에서 오래 계셨을 뿐 아니라 사실 한국분으로서는 드물게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언론기관에 오래 근무하신 거죠? 네, 그렇죠. 미국 방송위원회 산하 기관들이었죠. 라디오 프리 아시아 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둘 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뭐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되도록 그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이렇게 가지고 취재를 하신 거죠? 예, 아무래도 뭐 취재 그 영역이나 뭐 대상이 워싱턴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서울이나 어떤 유럽 이런 데 가서 이제 취재할 일은 거의 없고. 그래서 워싱턴 현지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또 현안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취재를 했고 또 제가 워싱턴 띵크탱크에서도 일을 해서 또 그 민간 전문가들의 또 그 논의, 토론 이런 것도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워싱턴 현지 소속을 좀 더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오늘은 아무래도 현안 중에 제일 워싱턴 당장 현지에서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이미 탄핵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더라고요. 그 탄핵 조사죠. 예, 하원에서 이제 그 절차가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또 약간 우연이지만 그 미국 그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에서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올해 들어 세 번째 이제 단독 정상회담을 한 게 예, 그 9월 24일인가 바로 그 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네, 나서 바로 다음 날인가 9월 25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탄핵 조사를 시작하겠다 하는 게 이제 미국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났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10월 한 20, 오늘이 여기 현지 시간으로 28일이니까 딱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먼저 그래도 그 이 탄핵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이거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탄핵 대상은 이제 그 헌법에 명시된 게 뭐 대통령, 부통령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사유는 반역, 그다음에 아, 네. 뇌물 받은 거, 음, 그다음에 중범죄, 그리고 네. 비행 뭐 이렇게 반역죄, 수뢰죄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잡히는데 사실 중범죄, 뭐 비행 이런 거는 그 명확하게 개념이 성립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가지고 좀 논란이 있고 그 음, 방어해야 되는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가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쪽하고 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그게 지금 도대체 뭐에 해당하는 거냐 탄핵 그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그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은 권력 남용 고위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탄핵의 사유는 뭐 반역 수뢰 이런 거는 뭐 너무 명확하지만 그쪽에 영어로는 이제 하이 크라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중대한 범죄 그리고 예, 미스 디미너 이래서 네, 이거는 이제 뭔가 좀 어,
적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비행 이런 건데 좀 개념이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탄핵을 발의하는 게 이제 하원이고, 그리고 네, 탄핵 심판 결정은 상원인데, 이게 네,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거는 하원과 이제 상원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국 먼저 하원에서 이거를 이제 탄핵의 사유가 될지 안 될지를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먼저 판단하는 게 되겠죠. 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정이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상 미국에서 이렇게 탄핵을 된 경우가 세 번의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뭐 1868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랑 빌 클린턴 네, 대통령은 지금 기억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 네, 사람이 예, 네, 하원에서 이제 탄핵 발의가 됐지만 상원에서는 이제 그게 그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 자리를 유지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 탄핵 발의가 있을 조짐이 보이니까 본인 스스로 그때 물러났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뭐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위증이라는 사유 때문에 탄핵이 된 거죠. 결국 거짓말을 했다. 이걸로 이제 하원에서 탄핵이 됐었고, 그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는 역시 그 워터게이트 선거와 관련된 거에서 닉슨 대통령이 이 여러 가지 관련 연관 사실들을 덮으려고 여러 가지 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된 거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된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러시아어고 사실상 그 뭐 전쟁 상태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어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서포트하는 그 세력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속 이제 정부군하고 대치하고 이렇게, 교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그렇죠. 예, 서방 쪽에서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어떤 그, 그 팽창 정책 뭐 이걸 이제 저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어, 그 조 바이든 부통령,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이제 부통령으로 했고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이제 제일 그 유력한 주자인데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뭐 어떤 그 사업체의 이사로 있었나요? 그러면서 뭐 뭔가 좀 구린 게 있다. 그걸 좀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넣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 외국 국가 원수를 상대로 본인이 미국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그 정치적인 경쟁자를 누르기 위해서 이런 뭔가 그 외압을 넣었다. 이거는 탄핵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냥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좀 더 같이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측의 주장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외국 세력에게 압력을 넣는다는 건 이제 외국과 결탁 내지는 공모해서 본인이 지금 내년에 있을 재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의혹을 이제 캐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뭐 말로만 부탁을 전화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줄 여러 가지 군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협박을 했다는 그게 지금 민주당 측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군사 지원이 한 4억 달러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제 네, 큰 돈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전화 통화에서 직접 그렇게 그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전화
내용을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발표를 했고 민주당이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제 백악관이 결국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증언들 이런 걸 보면은 그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상당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압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된 것 자체가 그 미국 현직 이 것들을 모니터하고 있는 관료, 익명의 이제 관료가 영어 표현, 미국 표현으로는 휘슬블로워, 내부 고발자가 이제 이거를 신고하면서 다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는 좀 드러난 게 신문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 내부 고발자가 그 미국 CIA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까지는 이제 대충 신원이 나왔는데 네, 법적으로 내부 고발자는 그 신원을 밝히면 안 되고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도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네. 이제 공화당은 어떻게든 그 신원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부 고발자가 정의감에서 한 게 아니라 민주당하고 뭔가 손이 맞아갖고 죽이 맞아서 지금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폄훼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당파적 이해에 따르는 이거 다 정치적인 음모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보면 사실 이런 백악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모니터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기본 임무였는데 그것들을 다 기록들, 통화 기록이나 여러 내용들을 모니터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사안과 상황이 너무 좀 심하다. 그리고 이거는 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 양심의 자신의 직무와 양심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이 고발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것도 공식 절차, 내부 절차를 밟아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뭐 신문에 언론에 이렇게 흘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기관 내부에서 그런 절차가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어, 미국 정보기관 측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음, 이제 내부적으로 안에서 그 일하는 그 법조팀의 판단은 이거는 그 내용을 민주당이 그 공개하라고 할 때 할 네.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음, 판단을 했는데 음. 나중에 결국은 보여줬죠. 네. 네. 그 이제 뭐 미국 의회에서 이제 그러한 기록들을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그 내부 거벌자가 누구냐? 뭐 정체를 밝혀라. 뭐 이런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그 관계자들의 이제 증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관계자들이 다 하나같이 그 내부 고발자가 얘기한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국무부, 국방부, 그다음에 그 NSC 국가안보회의 이쪽에 네, 고위 그 관리들이 네,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공개 청문회에 어, 네, 그 백악관 쪽 입장은 절대로 협조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이거는 그 음, 행정부 고유의 어떤 그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음, 의회 쪽에서 뭐 얘기하란다고 해서 굳이 갈 의무가 없고 가지 음, 마라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서한까지 네. 다 보냈지만은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있죠. 지금 고위 관리들이. 음. 이 사실 이 양반들은 무슨 뭐 정치적 당파에 속했다기보다 이제 전문 관료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전직 대사라든지 그쵸? 네, 아니면 그 유럽 의회에 있었던 외교관이라든지 하여튼 이 사건을 옆에서 생생하게 어, 보았거나 내지는 실제로 그
백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을 이행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실제로 어, 군사 협력을 갖다가 볼모로 해가지고 협조를 해달라. 라는 그런 백악관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중에 이제 제일 언론에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게 이제 빌 테일러, 그 현직 우크라이나 대리 대사인데요. 네, 이 사람이 사실은 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다음에 뭐 수십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고, 네,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네. 기본적으로 뭐 민주당 편을 들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기 힘든 사람이고, 아, 그, 네. 그래서 그만큼 뭔가 이 사람 발언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어떤 신뢰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발언 증언 자체가 어, 한마디로 폭탄이었죠. 그렇, 그래서 예, 첫 번째로 백악관 쪽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나눈 그 전화 내용을 공개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음, 은연중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잖아요. 네, 어, 그렇죠. 그렇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 그 가족을 조사를 한다면 그럼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붙잡고 있죠. 네, 네, 그런 식의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음, 주장을 했는데 음, 빌 테일러 이 대리대사는 빌 테일러 이 대리대사는 확실하게 뭔가 주고받기식의 압력이 있었다. 그 얘기를 내가 네, 들었다 직접. 예, 음.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그리고 증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리 대사가 나와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요. 있었다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게 된 거고, 그것도 뭐 저도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뭐 미국 현지에서는 증언하는 데 있어서 모두 발언만 15페이지짜리를 발언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도 너무나 소상해가지고 네, 도저히 이건 무슨 이 사람이 이걸 지어냈거나 뭐 위증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게 너무 확실했다고 하고, 사실 또 그 이후에 더 결정적인 사건은 현지에서 뭐 보셨겠지만 이후에 기자들과 현재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 대리죠, 아직도 말베니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 많다. 니네들도 알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그렇죠. 예,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금 이걸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제 헤드라인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그렇게 아, 또 예, 말을 이제 뒤집어 갖고 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무슨 그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 있잖아요. 뒤로 걷는. 그래서 이 아, 멀베니 워킹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 뒤로 아, 걷는다. 그렇군요. 예, 지금 상황을 좀 그동안 상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내년 대선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 유력한 후보의 뒷조사를 이제 압박을 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공적인 국민 세금으로 낸 그런 군사 원조라든지 이런 걸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 탄핵의 이유가 되고, 그것을 이제 서로 했다 안 했다를 증명하기 위한 양쪽의 치열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통화는 했다. 통화는 했지만 또 그렇게 그걸 대놓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군사 원조 같은 걸 조건을 내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현재 관련자들이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점점 말이 통화는 했고 그런 말을 한 게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식이고, 그 비서실장이나 참모들이 특히 또 루디 줄리아니라고 유명한 전 뉴욕시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도 언론에 나와서 뭐 말실수랄까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루디 줄리아니가 사실 그 9.11 테러
사건 때 뉴욕 시장을 하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영웅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단번에 뭔가 위기 그럼요. 상황이 있을 때는 지도자 뒤에 사람들이 딱 줄을 서갖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때 인기가 높아져갖고 뭐 대통령 후보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던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 변호하다 보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변호하다 보니까 본인도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음. 본인 스스로가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우크라이나 이번 이 사건에서 네. 줄리아니의 역할이 너무나 선명한 거죠. 그래서 음. 빌 테일러 그 우크라이나 대리 대사가 그 하원 청문회 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이 정책을 다루는 채널이 공식 채널이 따로 있고 비공식 채널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비공식 채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있었다.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음. 국가안보 그 관계자들, 특히 존 볼튼 국가안보 음. 보좌관 본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줄리아니가 하는 대로 저대로 두면 완전히 저 사람은 그냥 뭐 인간 수류탄이 될 거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다 날려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줄리아니가 원래는 저기 그 뉴욕 주의 유명한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성공한 뉴욕 시장을 거쳐서 정치인이 됐는데 뭐 오래전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최측근이 된 거죠. 네, 이런 양반이 이제 또 검사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자신의 변호인 역할을 맡겨서 아주 둘 사이가 아주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양반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 현재 변호인뿐만 아니고 그 전에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공모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세죠. 보이지 않는 뒤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이 우크라이나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으로 지금 음. 그 점점 증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최근에는 그 줄리아니 밑에서 일을 하던 두 명의 또 그 부하들이랄까? 이 양반이 실제로 그쪽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해 중간 사이에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법원에 의해서 기소된 이후에 유죄 판결이 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게 그 외국 정부의 돈이 네. 국내 정치에 이렇게 유입되면 안 된다.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중간에 뭐 어떤 그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음. 네, 그러니까 참 정황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긴 많아 보입니다, 네, 현재. 예.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